돈에 관한 거에 대해서 미국에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게 누구죠? 유태인들이죠. 유태인들은 왜 저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할까? 딱 한 가지입니다. 돈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돈에 대한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요.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차이가 큽니다. 미국에 많은 유명한 흑인 선수들이죠. 농구 선수들 1년 연봉이 몇 천만 불에 이르기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아주 유명한 농구 선수가 아, 그 파산 선고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렇게 몇 천만 불씩 돈을 버는 사람이 어떻게 파산을 할 수가 있지? 궁금하죠? 미처 돈에 대한 생각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돈을 누가 많이 벌고 적게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돈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유태인들은 왜 저렇게 경제 독립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돈이 일하는 거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돈에 대한 편견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돈은 멀리 할수록 유리하다고 얘기하는 반면에 유태인은 아주 돈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돈이 귀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태어나자부터 돈은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다음 세대, 훨씬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긍정적인 얘기를 가르치죠. 부자가 돼야 된다. 그 부자가 돼서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된다. 이런 긍정적인 가르치는 것에 비해서 다른 나라나 다른 민족은 미처 이런 걸 교육을 받지 않는 거죠. 유태인은 성인식을 몇 살에 하냐면요. 남자아이는 13살, 여자아이는 12살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요. 성인식 하는 날은 의미가 그렇다고 그래요. 이 유태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이 자식을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대신 내가 영육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남자아이는 13살 때 하나님한테 내가 아이를 이렇게 길렀습니다. 보고하는 행사라고 해요. 그래서 친척들이 가져오는 게 세 가지를 갖고 옵니다. 첫 번째로는요, 손목시계를 갖고 와요. 신기하죠? 손목시계를 갖고 오는 이유가 시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겁니다. 시간을 헛되이 쓰지 말아라. 두 번째가 뭐죠? 성경책을 가지고 옵니다. 구약이죠. 세 번째가 뭐냐? 현금을 가지고 와요. 이 돈을 일하게 하는 거를 일찍 시작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13살부터 또 여자아이는 12살.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돈의 귀함을 알고요. 돈을 인식시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엄청난 차이를 이룬 겁니다. 그래서 유태인이 그 작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금융시장을 좌지우지하고요. 또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엄청난 파워를 형성하고 있죠. 우리나라 민족성하고 그 유태인의 민족성하고 굉장히 비슷한 게 많습니다. 저는 미국에 살다 많은 유태인을 만났는데요. 굉장히 비슷해요. 근면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세대, 내 자식이 나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런 민족이 우리는 너무나 당연적이지만 오히려 많지 않습니다. 내 아들, 내 딸이 나보다 더 경제적으로 풍요하기를 바라는 민족은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유태인하고 비슷합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가르치지 않는 거는 돈에 대한 교육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에 대한 생각이 다 가지각색이에요. 어떤 자녀는 돈이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고, 또 부모님은 돈을 아끼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남편은 주식 투자 반드시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또 그 아내분은 주식하면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돈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많은 가족들을 만나는데 너무 심각할 정도로 돈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은 결과가 끔찍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온 가족이 금융문명에 탈출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여러분들 자녀들은 어떻게 키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부자가 되고 싶나요? 아니면 그렇게 평범한 가난한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까? 대부분의 대답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 자녀가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자본주의에 살고 있다는 얘기는 부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부자들은 돈을 일하게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투자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돈 일하게 하는 거, 그게 자본가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주식을 소유한 사람들, 주식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주식이라는 게 뭐죠? 기업의 지분이란 뜻입니다. 지분을 소유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거죠. 자본주의의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자녀들한테 창업을 하라고 가르쳐요. 네가 기업의 주인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공부 열심히 하라고 안 가르쳐요. 유태인하고 한국 민족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거기서부터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엄청나게 큰 부자들이 나타나죠. 우리가 아는 많은 부자들, 뭐 워런 버핏이 전부 유태인입니다. 그 페이스북의 창업자도 그렇고, 뭐 애플 창업자도 그렇고 다 유태인들이에요. 영화 감독도 유태인이고 각계각층에 또 여러분 월스트리트에 가면은 다 그 외국의 그런 미국의 큰 금융기관의 이름이 다 유태인 이름이죠. 그 결과입니다. 근데 한국은 똑같이 열심히 일하는 민족인데 비해서 금융을 소홀히 한 거예요. 돈이 일하게 하는 건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창업을 가르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키우고 있나요? 여러분들 손자들은 어떻게 키우고 있나요? 한국은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되죠? 무한한 경쟁을 하죠. 그다음에 놀랍게도 한 가지 길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부. 그래서 사교육비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죠. 국영수. 근데 유태인 교육은 좀 달라요. 유태인 교육은 뭐냐면 무조건 1등을 하라고 가르쳐요. 신기하죠? 무조건 1등 하려면 어떻게 되죠? 남들이 없는 데 가야 1등을 하겠죠. 그래서 유태인들은 다양한 분야에 진출합니다. 너무나 당연시적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안 한 게 뭐지? 남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게 뭐지? 이거를 가르쳐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각계각층에 다 두각을 나타내는 민족이 유태인이죠. 영화 감독도 유태인이고 가수도 유태인이고 배우도 유태인이고 증권회사도 유태인이고 의사도 유태인이고 다 유태인입니다. 특히 미국에 가면은요 전부 유태인 이름이에요. 미국 인구의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게 돈을 일하게 하는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죠. 여러분들은 돈을 일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엄청난 차이죠.